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태풍도 지나갈 때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서 산사태가 나거나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주와 남부지방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잠시 후 이 제주도 현지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 상황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는데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좀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오늘 퀴즈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이 하천 수위가 높아질 때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 또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대피로를 확보해 둘 것, 또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에는 차량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 것,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역시 국민행동요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입니다. 되게 천둥을 동반하죠. 그래서 30초 이내에 천둥이 들릴 경우가 있는데요. 번쩍하는 현상을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과 함께 지금 계신 곳에 날씨, 또 비가 많이 온다면 비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 실시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라디오 전국 일주 화면과 함께 여러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청취율 조사 전화 아직도 좀 더 걸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들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 관련해서 오늘은 태풍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의 상황 궁금한데요. 미디어 제주 김형훈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바람이 세다고 느끼지는 못하고요. 대신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비는 많이 오고.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장마 전선하고 태풍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그런 것 같고요. 예. 내일 새벽쯤에는 3시쯤에 서귀포 서쪽 130km 부근 해상을 이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일 새벽입니까, 그래서, 그게?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그렇죠. 받을 것 같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제주 산간 지역에 많게는 700mm가 넘는 비가 올 거로 예상된다고요? 네네. 한라산 중심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예. 고지대는 마치 제가 1시간 전에 나가봤거든요. 네. 진짜 바가지로 비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폭우군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네.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제주도 하천이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하천마다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물이 넘칠 때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라산을 제외한 지역에도 시간당 10mm에서 많게는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미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계신 분들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만반의 네.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제주도에서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비상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네. 유관 기관과 이제 협조체를 구축하고 있고 취약지도 이제 점검하고 있는데 네. 지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했고 또 오선 대피도 지금 2,000척 대피를 완료했고 그래요. 대형 공사장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도 지금 취해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주에 혹시 이 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예, 상습 침수 지역이 있는데요. 네. 애월읍, 봉성리 등 한 12곳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좀 걱정이긴 하고요. 그러게요. 혹시 태풍 날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7년이었죠. 예, 예. 네, 그때 기억합니다. 인명 피해도 컸고 제주의 하천이 이제 범람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후에 한라산 중간중간에 저류지를 만들었거든요. 어허. 다행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 비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효과를 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이 제주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도로를 일자형으로 이제 뚫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침수되는 구간이 또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농경지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성산읍 시흥리하고 삼달리, 수산리 일대 이쪽에 그런 곳이 꽤 많고 예.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요 개발지역 주변 농경지가 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도 이제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휴가철이라 제주에 가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정보는 좀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저기 하늘길 상황은 어떤지요? 항공편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이제 궁금하실 예. 텐데 오늘 3시 현재 결항된 항공편은 국내선 한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공항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지만은 대신 연결편 관계로 지연되는 항공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오후 들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연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점 좀 유의하시고 공항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이번 주말이 태풍 최대 고비라고들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제주 김영훈 기자 연결해서 제주 지역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13분 됐습니다. 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 날씨 정보를 좀 달라고 했는데 2418님 대전 중구에서 문자 주셨어요. 조금 전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2275님 볼까요? 대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가랑비가 온다고 하시면서도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그 제주 지역 상황을 살펴봤는데, 네. 지금 이 태풍의 그 예상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세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대만을 지나서 지금 계속 북진 중인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 9시쯤 서귀포 서남서쪽 270km 해상을 지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전남 진도 남남서쪽 약 50km 해상에 도달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그 지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상도. 네. 남부 지방을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도까지 쭉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네. 형태로 지금 관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대만 근처가 이제 수온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이어서요. 예. 거기서 이게 워낙 소형 태풍이긴 한데 세력이 조금 커진 상태라 그럽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다량의 열대 수증기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비를 많이 뿌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 지금 장마전선 영향 때문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굉장히 강수량이 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폭우를 동반할 수 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적인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걱정입니다. 극단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를 동반한다. 그래서 앞서 제주에도 산간 지역에 최고 700mm가 넘는 폭우가 또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태풍의 세력이 지금 소형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대마를 지나면서 이 고온 다습한 곳을 지나면서 세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부 지역을 이제 관통할 수 있다. 내륙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좀 들어보죠. 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지난 10일 개막했는데 이 태풍 때문에 또 이 대회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측에서 지금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네. 또 그 주말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말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큰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계획이 돼 그렇겠죠.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취소될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여러 경기 중에서 이번에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경기가 그 오픈 워터 수영, 그 중에서도 수영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래 사실은 오늘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게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요. 예.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경기는 가능한 한 강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그래요. 있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제 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 이외에 지금 뭐 하이다이빙이라든가 또 수구 경기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다 야외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내 경기장 아닌 야외 경기장들이 지금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이제 계속 속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말에 그쪽 지역으로 가서 수영 경기도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이제 보려고 생각하셨던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뭐 문화 행사도 많이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10여 개 정도가 지금 뭐 줄줄이 지금 취소가 지금 되고 있어서 네. 가시기 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행사를 하는지 그러네요. 그리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로 지금 정치권도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의장협회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채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하고 5당 대표들도 이제 뭐 결의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역시 어제 그 모임을 갖고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청주에서 회동을 이제 가졌고요. 제6차 임시회를 열었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 내용은 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함께 내놓은 그 약간 경고성 발언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일본 정부 조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즉각적인 철회,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일단 결의안을 이제 관련 기관에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소식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이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퀴즈를 여러분께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태풍 국민행동 요령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련한 문자였는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행동 요령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천 수위 높아질 때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또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대피로를 좀 확보해 두고요. 조금이라도 이 물에 잠긴 지하철도나 이 도로에는 그 차량이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것을 본 후 30초 이내 천둥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면 즉시 몸을 낮추고 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안부가 발표한 국민행동요령인데 자 이것을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거든요. 오늘 퀴즈에 대해서 정답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정답과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 날씨 상황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1님 청주 구름 많고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 간간히 비 오는 곳도 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 3343님 충남 아산 흐린 날씨라고 하셨어요. 4198님 부산 기장군 흐리다고요. 다들 안전운전하라고 하셨습니다. 2418님 대전 중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점점 더 비출기 굵어진다고. 이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4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답과 함께 여러분 사시는 곳의 날씨 상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사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그건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기온 32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34.8도로 후덥지근합니다. 비가 오지는 않지만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원주는 내일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 교육을 열었다면서요? 네, 푸르른 논에 드론이 떴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계화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드론은 무인 항공기로 4차 산업의 주요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틀 동안 드론 교육을 했는데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논으로 나가서 설명을 듣고 실제로 드론을 조종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 또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예. 이 노동력의 고령화와 또 기술 부족이 농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수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손을 대면 얘 위에 불이 꺼져버려요. 꺼졌다가 손을 떼면 바로 잡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팔자 깎구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1, 2. 네. 이 상태가 됐고 다시 내가 이거 됐는데 뭔가 부족해. 꺼야 되겠어. 그럼 다시 1, 2. 네, 꺼지는 거예요. 저는 판부에서 복합 농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작을 좀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좀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셨나요? 뭐 어려운 거는 크게 없는데요. 습달이 되면은 한두 번 좀 해보면은 뭐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농사 지면서 진짜 좋은 교육이고 이런 교육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고 네 많이 나죠. 병충해가 한 번 왔다면은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수수가 곡식이 줄어들고 약을 쳤을 때는 전량의 수확을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앞으로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에서 지금 이제 병충해 예방 말씀하셨는데 이 농약 살포할 때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농사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병충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데 그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농약이 몸에 묻어서 인체에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논 1헥타르의 병해충 방제를 할 경우에 보통 3명이 1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면 단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간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최근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처럼 노동의 효율화가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죠. 대부분 방제나 뭐 비료 살포, 또 영양제 살포 등을 하게 됩니다. 예, 앞서 그 교육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뭐 작동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켜고 끄고 1번, 2번 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임대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날 직접 가서 드론을 보고 또 예. 조종도 해봤는데요. 할만해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또 미세하게 또 작동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물론이죠. 네, 또 제가 직접 본 드론이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컸고요. 네. 또 한 대에 2,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저게 2,500만 원짜리예요? 네, 생각보다 크기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거의 뭐 차 한 대 가격인데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드론 5대를 보유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최근 농촌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영양제 살포 외에도 병해충 방제도 하는 등 스마트 농업기술의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수확기 이전까지 드론을 활용해서 2, 3회 정도 직접 논에 나가서 약제 살포도 진행할 방침인데요. 네. 교육 참여한 농민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주무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수 쪽으로다가 배, 사과, 체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5,000평 정도 하는데 소독하는 게 제일 힘들으니까는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을 방안이 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게 좋죠.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제 센터에서 임대 농기계를 해주니까는 그 임대 농기계를 활용해서 갖다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되죠. 일단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방제를 할 수 있으니까는 시간도 절약되고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반응이 되게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드론 교육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용 기계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센터에서는 임대 농기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업인이 쉽게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농촌에 드론 없이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일손 부족에 힘들어하는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드론의 경우에는 12월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내년에 이양 작업을 마친 후에 농업인들에게 임대 자격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농업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면서 또 지역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3시 27분 됐네요. 계속해서 포항으로 가봅니다. 임서희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예, 포항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 같은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포항은 26도로 약간 서늘한 편이고요. 네. 비가 잠깐 왔다가 현재는 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 중에도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내일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람이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서핑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 포항이 이 서핑 전국 4대 명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강원도 그리고 포항 이렇게 네 곳이 서핑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에 오시면 포항 신항만 흥안리 해수욕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서울은 지금 34.6도 거의 35도 육박한데 휴가철이고 또 이 서핑 즐기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서핑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날은 서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사실 태풍이 와도 서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레저법상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은 서핑이 금지됩니다. 또 태풍이 아니더라도 기상이 악화되면 조류가 심해져서 처음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좀 멀리 떠밀려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과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꼭 지역의 서퍼에게 문의를 한 후 입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 하면 바닷가 근처라도 가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 서퍼들 포항에 있는 그 전문 서퍼들에게 일단 날씨 확인을 좀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 오는 날 그냥 안전하게 비만 오는 날은 서퍼들이 사실은 더 좋아하는 날씨라고 하고요. 바람이 없으면 괜찮고. 네, 맞습니다. 예. 더 운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서핑할 때 위험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바다 밖에서는 바로 119로 신고를 하고요. 네. 또 바다에서는 그 지역의 상급 서퍼들이 각자 보드로 구해줍니다. 이게 예. 바로 서퍼들의 에티켓입니다. 아하, 전문 서퍼들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태풍이 지나가면 며칠 동안은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몰려온다는데요. 이제 안전 유의 사항도 들으셨으니까요. 포항 신항만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충남 예산에서 온 강원구라고 합니다. 저는 서핑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항으로 와가지고 서핑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습생분들이 딱 일어섰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은 소리로 표현한다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서핑협회 회장 강수웅입니다. 포항에서 서핑의 역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포항에서 서핑을 15년 정도 됐어요. 이제 제가 서핑은 처음으로 포항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전국에 거의 서핑 타시는 분이 한 100명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도 여기가 굉장히 좋은 스팟으로, 이게 시크릿 스팟이라고 하죠. 아무도 모르는, 여기는 거의 원시적인 바다였어요. 그래서 그 서퍼들이 몰래 여기를 찾아와서 타고.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서핑협회 이사 이용직입니다. 서핑은 단지 그냥 보드를 이용해서 파도만 타는 게 서핑이 아니고, 파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먹고 즐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우러주는 걸 요즘 서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발리나 뭐 하와이 아니면 포항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한 달씩 서핑도 하고 이 지역의 삶이나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접하고. 아이고, 이 파도 소리 들으니까 시원하네요. 네. 어쨌든 서핑이라고 하는 거는 파도를 타는 거니까 네. 이 파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포항에서 한 달 살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물에도 먹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좀 서핑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포항 신항만에 오시면요, 도로 바로 앞에 바다가 탁 펼쳐지는데요. 네. 이곳이 과연 우리나라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그저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 해도요, 그 일상에 지쳐있던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임서희 리포터도 포항에 사시는데 네. 이 서핑 좀 배워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습을 받아봤습니다. 아하, 그래요? 네, 저도 바다로 나가서 보드 위에서 딱 한 번 일어섰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포항에서 10월에 서핑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때 한번 비기너로 참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재밌나 보네요. 네. 예. 포항에서는 작년부터 포항시장배 서핑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하는 거고요. 네. 또 포항시 서핑협회 자체에서도 하나 대회를 더 하는데요. 4월에 열리는 대회인데 좀 조건이 열악했던 9년 전부터 시작한 대회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각자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경품을 내걸었고요. 또 서퍼들 중에는 포항 시내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는데요. 네. 4월 대회 때는 국밥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핑은요, 서핑 문화까지 포함을 해서 서핑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서퍼들은 서핑을 하기 전과 후로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서핑 수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오늘 다들 서핑 입문 1회차죠.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파도를 잡기 위해서 하는 패들링, 그 다음에 파도에 보드를 태우는 동작인 푸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서는 동작, 요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일어서게 되면 저기 파도를 가르면서 그냥 시원하게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아셨죠? 저희가 어디까지 성공했죠? 다 했어요 지금. 일단 일어섰죠 오늘. 제가 아까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렇게 넘어지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30살입니다.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되게 재밌고 괜찮아요. 포항 양덕동 사는 류수정입니다. 프로 서핑에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파이브. 그게 뭐예요? 보드 위에서 걷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도 있나요? 행텐. 행텐은 두 발 모두 앞에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탈 시간이. 네, 이제 가세요. 저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바다에서 즐기는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서핑은 파도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잘 주는 해양 스포츠입니다. 서퍼들의 손 인사가 있는데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이게 바로 서퍼들의 손 인사인 샤카라고 합니다. 포항 신항만에 오셔서 샤카 인사하는 서퍼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네. 포항에서 임서희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포항 오늘까지는 이렇게 서핑에 대한 이 즐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제5호 태풍 다나스 이 포항을 좀 지나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태풍 예비 경보도 이제 내려질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태풍 소식이 들리니까 이 즈음에는 이제 서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줄여 두셔야 됩니다. 괜히 또
즐거운 마음에 바닷가 가셨다가 큰일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 날씨 상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4분 됐어요.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9766님, 용인에서 지금 34도 맑은 날씨고 조금 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하셨고요. 6551님, 제주도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아직 바람은 강하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집 창틀에서 비가 새네요. 빨리 이 비가 그치길. 비가 그치면 방수 작업부터 해야겠네요. 하시면서 이 제주의 상황 전해오셨습니다. 이 장맛비 소식과 함께 태풍 경로 그리고 또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비가 이미 내렸고 지금도 빗줄기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150에서 300mm, 제주 산지의 경우는 70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보이겠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 다나스는 내일 새벽에 제주의 최근접에 위치해 있겠고 또 오전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바람 또한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으로는 이틀 동안 50에서 200mm 안팎, 서울 및 중서부지방은 내일 하루 동안 1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이 태풍특보는 확산되겠습니다. 파도도 최고 5m 안팎으로 높게 있는 곳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제주 산지의 삼각봉으로 255mm의 비가 왔고 남해안도 15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서울은 지금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폭염이 휩싸여 있는데요. 서울 34.7도, 34.8도대까지 올랐었고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8도, 습도는 41%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차선을 바꾸면서 발생합니다. 진로 변경할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발산 1터널의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냈지만 강촌 나들목부터 4km 구간 정체가 여전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2km 구간 작업의 여파를 받고 있고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월곡 분기점 부근으로 각각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방향은 진부 나들목에서 4km, 또 대관역 나들목에서 1km 구간 작업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 모두 끝났지만 천안 분기점부터 4km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 남사 일대와 기흥 동탄부터 수원 쪽으로도 차들이 많습니다. 또 서울 요금소부터 5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되고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동창원 진출램프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산화 작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역 군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1년의 군 기강 회의 사안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두 차례 회동을 하고 추경 처리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 국회 현안과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문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네, 이 경상남도 진주에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는 화석산지가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계적인 화석산지가 크게 4곳 정도나 되고요. 규모도 워낙 커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는 공룡 한 마리를 잡아서 발바닥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질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지역 이슈 포커스 오늘은 이 화석산지를 취재한 진주지역 독립언론 단디뉴스 이은상 기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진주에서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이 엄청난 규모로 발견됐다. 아마도 이 처음 듣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룡 발자국 화석이 세계 최대 규모로 발견된 곳은 진주의 외곽에 있는 정천면인데요. 네. 이곳은 사천시와 인접한 곳이고 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곳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8,000여 점이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네네.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진 볼리비아의 5,000여 점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그 화석이 8,200여 점이나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지금 이 기자께서 그 현장 답사 맡은 연규진하고 그 현장 다 돌아다녔다고 제가 들었는데 학계에서는 이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 문제를 최초로 취재하면서 네. 미국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마틴 로클리 교수님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분은 공룡 화석 연구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인데요. 정천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 최대 규모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이미 학계에서 라거슈타테로 불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거슈타테 무슨 뜻이죠? 네네. 라거슈타테는 독일어로 세계적인 대규모 화석 산지를 의미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정천에서는 완벽하게 보존된 공룡 발바닥 피부 화석이 세계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네, 이 내용은 25개국 300여 개의 언어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 소식 많이 전해드렸어요. 그 아기 발도장처럼 그 피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다른 지역도 아닌 진주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 많은 걸까? 그 이유가 뭘까 또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 위해서 온화한 기후 조건, 적절한 수분량, 부드러운 흙의 상태, 그리고 공룡의 보행 형태 등이 적절하게 배합된 상태에서 퇴적물이 쌓여야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1억 1천만 년 전 진주에는 큰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생물들이 살았고 먹이를 사냥하러 온 공룡들의 왕래가 잦으면서 많은 발자국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1억 1천만 년 전에 거대한 호수에서 공룡들이 거기서 이제 뛰어놀았어요. 네네. 그곳이 바로 이제 진주. 이런 발자국이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존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퇴적층이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이 부근에서 토목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화석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그렇군요. 신도시 조성되고 있고 또 공장도 많이 밀집된 곳이라면서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 공룡 발자국 모양만 봐도 되게 어떤 공룡인지 전문가들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주에서는 어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겁니까? 네. 공룡 발자국만을 통해서는 공룡의 크기와 종류만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공룡의 크기는 발자국 사이즈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발자국의 4.5배 정도 높이에 엉덩이가 이제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를 통해 공룡의 전체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자국 크기의 4.5배. 네. 그 정도 위치에 엉덩이가 있다. 그럼 대충 그 규모가 나오네요. 크기가. 네. 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룡의 종류는 발자국 모양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네. 네. 초식 공룡인 용광류와 조광류, 그리고 육식 공룡인 수광류로 나뉩니다. 예. 네. 용광류는 네 발로 걷는 목이 긴 초식 공룡이고 조광류는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 그리고 수광류는 두 발로 걷는 육식 공룡입니다. 예. 정천에서는 이런 발자국이 모두 발견됐지만 대부분은 중소형의 수광류, 그러니까 육식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초식보다는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 더 많이 발견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은 보통 초식 공룡은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런데 육식 공룡은 사이즈가 작은데 이게 지금까지 발견됐다는 것은 되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정천 이외에도 진주에는 혁신도시의 익룡 발자국 2,500여 점, 예. 가직리에서는 새 발자국이 2,500여 점, 예. 유수리에서는 조개 화석이 세수 없이 발견돼서 각각 세계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진주가 정말 공룡 발자국 천지네요, 진짜. 그러면 이 진주시에서는 이런 화석 산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화석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현지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래요. 특히 유수리 화석 산지에서는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다양한 생물의 화석이 국내 최대 규모로 발견됐지만 예. 화석 일부가 무단 채집으로 사라지고 어허. 발굴된 화석은 타 지역으로 이관돼 진주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이 없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혁신도시 화석 산지에는 70억 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지었지만 예. 운영비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요. 음. 1년 6개월 이상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천 화석산지는 산단 개발로 화석산지 원형 보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계속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네. 지금 예. 보존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아니, 그러면 그 진주에 갔을 때 화석 볼 수 있는 것, 일반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럼? 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은 가진리 화석산지에 있는 경남과학교육원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상황이 이렇다 보면 정말 뭐 학계에서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이 관리나 보존을 좀 더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꽤 높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천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세계 최대 규모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정천 화석산지 현지 보존 시민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석산지 원형 보존을 촉구했고요. 예. 또한 시민 모임 대표단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화석 보존을 위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정말 이런 건 대단한 문화유산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이 화석산지를 두고 또 지역민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면서요. 뭐 부근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다 보존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꽤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갈등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진주 시민들은 화석산지 원형 보존을 바라는 모양새지만 진주시와 개발을 맡고 있는 시행사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화석 발굴 및 이제 보존 비용을 시행사와 이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고요. 네. 지금 또 화석산지 지층이 균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시행사와 진주시는 그간 화석산지를 이전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화석산지 원형 보존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진주시는 지난 5월 열린 평가회의에서 문화재청이 원형 보존 결정을 내려주게 되면 예. 국가에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그 화석산지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관리는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앞서 하셨거든요. 끝으로 이 진주에 있는 화석산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는 게 바람직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지금 진주에서 발견된 화석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 화석산지를 관광 자원으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주변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화석산지를 이용해서 공룡 엑스포를 유치하고 있고요. 네. 4년마다 열리는 공룡 엑스포에서는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의 경우에도 화석산지 보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 화석산지 4곳을 묶어서 네. 관광 벨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정천 화석산지 원형 보존을 이끌어내서 네. 세계 최대 공룡 화석산지 타이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좋은 대안으로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려면
이곳을 어쨌든 이 화석산지를 제대로 잘 관리하는 기본부터 좀 닦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진주지역 독립언론 단디뉴스의 이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곽재현 리포터가 부지런히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뭐 한 35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덥죠. 뜨겁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딱 있기만 해도 뭔가 이 찜통에 들어가 찜통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확 와닿네요. 얼마나 네. 뜨거운지. 자, 이런 더위를 뚫고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요. 서울 은평구에 다녀왔는데요. 네. 은평구에 혹시 한옥마을 있는 거 아시나요? 얼핏 들어봤어요. 그쵸? 한옥마을. 네, 예. 맞아요. 은평구의 역사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한옥, 그 네. 한옥 문화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은평 한옥마을에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면 한옥마을 안에 미술관이랑 박물관도 있거든요. 네. 또 즐길 거리도 참 많고요.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좀 오락가락했는데 제가 갔을 때에도 비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근데 한옥 마을에 또 비가 내리니까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왠지 현장들 오늘 다 소개해드릴게요. 폭염 속에 한옥 얘기하니까 좀 뭔가 좀 서늘해지고 네, 선선해지는 기분이 맞아요.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죠? 은평구? 이게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환승을 좀 해야 하거든요. 아무 하면 되죠. 뭐. 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지하철역으로는 3호선,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랑요. 또 3호선 구파발역. 여기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시면 되고요. 예. 그 하나고등학교 자사고. 네, 예.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뭐 한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니까 택시 타고 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은평구를 참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 그래요. 네, 처음 알게 됐어요. 많은 걸 배우고 오셨네요. 한옥마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박물관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글로 네. 가보면 돼요. 네, 뭐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한옥마을 입구에 박물관이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물관을 먼저 보고 돌아봤거든요. 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인데요. 201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이름답게 은평 지역의 역사를 2층에 구성을 해놨고요. 네. 3층에 올라가면 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 만든 한옥, 그 한옥은 또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한옥 내부의 모습도 다 보이고 있는데 네. 참 예쁘네요. 그게 우리 이제 한옥. 3층에 가면 쭉 전시가 다 돼 예. 있거든요. 먼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김시엽 관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옥마을이 191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토지를 분양하고 또 집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럴 때 박물관이 들어섰어요. 2층부터 역사관이 있어서 이 지역이 지금 말하면 마치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지처럼 의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사신이 오고 가고 조선시대 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통과 통신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것의 역사적 과정과 옛 모습을 되살리고 신라 고려 때의 여러 가지 사찰 문화의 자료들 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문화 유적 그것을 전시하면서 독특하고도 아주 빼어난 환경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대단한 곳이에요. 네.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에 네.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대단하네요. 네, 지금은 아마 이제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 때문에 은평구를 더 많이 아실 맞아요. 텐데 이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네. 가면 다 전시가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조선시대 분묘 그리고 신라 석실묘가 발굴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릇이나 도자기, 장신구 등이 또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걸 쭉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선시대 좀 장례 문화까지 쭉
알 수 있었고 네. 사대문 안에는 이제 시신을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대문 밖에 은평구의 대규모 묘지가 있었구나. 아하, 요거까지. 그래요. 네. 이 북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경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진관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진관사를 찾으면서 네. 오히려 한옥박물관을 더불어 구경하고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이 진관사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가 발견이 된 곳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 진관사를 보수하는 중에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서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이제 태극기가 보관이 돼 있었는데요. 하얀 천에 빨간 동그라미가 바느질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걸 자세히 보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서 이제 보관을 했다. 요렇게 좀 의미를 하고 있다고 그 진품이 해요. 진관사에 보관되어 네, 있다는 거예요. 진관사에 예. 보관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유튜브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모지 하시는 분들 화면 빨리 보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예. 자세히 찍어왔어요. 거기 잘하셨어요. 이제 바느질까지 보일 거예요. 아유,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다니 정말 우리의 역사를 다 품은 그런 역사 타운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 3.1운동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획 전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박물관. 사람들 만나보셨죠? 아유, 들어볼까요? 그럼요. 네. 파발이 띄우면 여기가 첫 파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옛 글자를 써서 그 여기 북한산 있잖아요. 북한산 앞에 한옥마을이 있다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산도 잘 보이고 앞에 되게 한옥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고 진짜 살고 싶다 이런 거 되게 조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유물 하나하나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에 따라서 사실 눈길 가는 것도 다르잖아요. 얘가 좀 더 의미 있는 유물이었구나 이런 것도 확실히 확연하게 이렇게 딱 티가 나니까 진짜 새로워요. 나 황홀해요. 내 생에 이런 걸 보았다는 거 자체가.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안 오시면은 서운하고 일생에 여기를 못 보는 사람은 서운해요. 대한민국 사실이 요구한다. 의지로의 한국입니다. 사실은 의지로를 따라 이동한다. 네,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면 금암미술관이랑 셋이서 문학관도 있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네. 또 은평 한옥마을에 맛집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세요. 놓치면 안 되죠. 네. 자, 화제 현장 아싸우레 이런 곳이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를 내드렸죠. 행안부에서 발표한 태풍 국민안정 요령 가운데 이것을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 들린다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번개였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지 싶어서 이런 퀴즈 내드렸습니다. 자, 태풍 이동 경로에 사시는 분들 주말에 되도록 외출 자제하시면서 안전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월요일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